프린스플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B에 대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면 되겠죠. B를 잘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B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자 이게 이윤을 B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고요. 자 1차식이 이거 1차 항이니까 델타 제곱이 남고 이건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분의 1과 곱해져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델타 제곱에 b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0이라고 두면 이게 1개 조건이고요. 양변을 델타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b가 1이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라고 했을 때는 베이스 페이가 없는 경우에는 프린시펄이 설정하는 보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었었는데 이제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프린시플이 설정하는 보수율이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보수율 혹은 뭐 피스 레이트, 커미션 레이트는 이제 10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 성과 낸 걸 다 보수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은 모든 수입을 다 에이전트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과 마찬가지로 a가 0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프린시플의 이윤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것은 일개 조건이 아니고 프린시플의 이윤 함수 다시 여기다가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자 만약에 b가 제로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b가 제로면 이윤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b가 제로면 수입은 없어지고요. 수입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b가 제로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b가 제로라고 하면 인센티브 컴패러빌리티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는 항상 F4 수준을 B 곱하기 델타로 잡잖아요. 이만큼의 노력을 투입합니다. 근데 B를 제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전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그 뜻이고요. 수입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지 스트럭처를 생각해 보면 웨이지는 A 더하기 B의 퍼포먼스였는데요. B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린시플은 어느 정도의 보수를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게 되냐면 베이스 페이만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U 바만 프린시플의 비용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유는 마이너스 U 바가 되겠죠. B가 제로인 경우에. 그리고 B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노력을 투입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에이전트가 생산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윤도 증가하고 이제 B가 1일 때 이윤이 가장 높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 바로 B가 1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B가 1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윤이 이렇게 하락하겠죠. 그래서 B가 1인 경우에 생각해 보면 자 B가 1인 경우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B가 1이면 델타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바에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제곱이니까 델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제곱은 그냥 2분의 델타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2분의 델타 제곱 마이너스 U 바 이게 이제 극대화된 이윤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편의상 우리가 바로 요 점에서의 이윤이 바로 이 값인데 편의상 이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U 바가 어떤 값을 갖고 그다음에 델타가 어떤 값을 뭐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당연히 보수율을 1로 책정을 했을 때 이윤이 극대화되고 극대화된 이윤이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만약에 0보다 크지 않다면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차라리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컨트랙트도 에이전트한테 제시하지 않는 것이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를 풀 이유도 없고요. 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선택하는 최종 노력 수준은 델타 곱하기 B고요.
또 델타는 생산함수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파라미터고 B는 보수율이라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예, 퍼포먼스에 의존하는 페이,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 페이겠죠. 예. 성과에 따른 보수, 성과 보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도 하는데요. 성과 보수는 자, 우리가 페이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B의 Q인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를 우리가 베이스 페이라고 하고 B 곱하기 Q를 인센티브 페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퍼포먼스 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과 보수고요. 성과 보수는 계산해 보면 델타 제곱의 B가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Q인데 제가 B를 빠뜨리긴 했는데요. B 곱하기 델타의 E, 이 Q가 델타 E와 같다는 뜻인데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Q가 델타 E와 같으니까 당연히 E는 델타 B와 같고요. 그래서 델타 제곱 그 다음에 B가 됩니다. 네, 맞죠? B 델타의 델타 제곱 B 제곱 아닌가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틀렸습니다. 델타 제곱 B 제곱입니다. 그렇죠? 네. B 델타의 2고요. 2는 델타 B니까 델타 제곱 B 제곱. 이게 바로 성과 보수고요. 제곱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페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파티시페이션 컨스트레인트로부터 도출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보수율이 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라고 하는 값도 찾을 수 있겠죠. A는 얼마가 되냐면 U 바의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값하고 똑같냐면요. 무슨 값하고 비슷하냐면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로. 우리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앞으로 우리 넘어가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였었냐면요. 바로 이 값입니다. 2분의 델타 제곱 마이너스 U 바가 보수율을 1로 책정했을 때 프린시펄의 이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극대화된 이윤입니다. 가장 높은 이윤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이윤과 베이스 페이에 해당하는 이 값이 같아요. 마이너스만 붙여준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우리가 무슨 가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냐면 극대화된 이윤 수준은 뭐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2분의 델타 제곱 마이너스 U 바가 0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돼요. 자, 이 값은 바로 극대화된 이윤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은 0보다 작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값이 우리 0보다 크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베이스 페이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극대화된 이윤 수준에서 우리가 2분의 델타 제곱 마이너스 U 바가 바로 극대화된 이윤 수준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바로 베이스 페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베이스 페이는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페이가 0보다 작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린시플이 에이전트한테 급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에이전트가 프린시플한테 일정한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여하튼 베이스 페이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는 웨이지는 웨이지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자, A에다가 U-2분의 델타 제곱 B 제곱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꾸 실수를 하죠. B 제곱이죠, 그렇죠? 네, 델타 제곱의 B 제곱입니다. 네. 고쳐서 다시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프린시플 에이전트 모형의 결과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